자, 주간 증시 포인트 뉴스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가장 크게 하락시켰던 내용이 바로 코로나19 재확산 플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인데, 자, 우선 우리는 이런 코로나19가 재확산 때문으로 인해서 왜 증시가 내려앉는지, 왜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크를 겪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증시를 가장 크게 들어올린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재료가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예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잡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중국이 6%인데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로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을 곧 주가에 대한 성장을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높일 수가 있죠. 왜? GDP를 보통 산정하는 데는 당연히 기업들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영업이익이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그럼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지하나 증시의 코스피 코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전체적인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거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성장률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7%를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업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관광업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도시 봉쇄라든가 아니면은 여행에 대한 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여행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 다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귀되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목표치를 재수정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일본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올림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이어서 홋카이도까지, 도쿄에 이어서 홋카이도까지 무관중 경기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흥행이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제적 타격이 있고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언제 공장이 중단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한번 더 수출 활로가 막힐지 모르는데, 이 나라 기업들 투자도 되겠어? 이러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일본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올림픽까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중으로 진행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증시의 하락을 같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정말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백신은 여러분들 이 30%가 맞췄습니다. 1차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명대로 나온다는 거는 지금 확산세가 쉽게 잡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확산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식의 코로나19 상황이 증시에는 단발적인 악재지만은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한 어떠한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특히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 있겠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잡아야 됩니다. 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4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혹시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도입한다 이러면은 정말 많은 반발 심리가 나올 수 있고 선거에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리스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방역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방역을 잡는가 동시에 이 코로나19 끝나면은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무려 수도권에 계신 분도 알겠지만 2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6시 이후에, 그 정도로 강력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확진자들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별적인 이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걸 통해서 다른 정책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음 주까지는 백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체크할 수 있냐면은, 자, 최근에 이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9일 동안 떨어졌어요. 국채가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코인이라든가 주식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이미
거의 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자금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장률에 의구심을 가지는데 지금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뭐 이제 한국은행이죠. 여기서 시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9일 동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반등했는데 야 이거 봐라 지금 팬데믹 다시 한 번 더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다 이동한다 이래 되면은 기술주라든가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거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너희가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말 증시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고용이 악화되면 너희가 책임질래? 라고 역으로 이제 시장은 연준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니시엄 가져야 된다. 6월 FOMC 의사록에 이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체적인 자금들이 이 경제 성장률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는데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니까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봐라 이래서 연준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네 해서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 가져야 된다. 테이퍼링이 단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뭐 긴축 발작이 날 정도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파월 연준의장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18년 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2%대 아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물가 목표가 2%대 올라가도 그냥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터져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우리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긴축 정책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18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증시의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유럽 중앙은행이 못을 박은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것도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ECB 같은 경우에는 다음 통화정책 우리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이상 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계속적으로 했던 은행인데 바로 여기서 18년 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돈을 더 풀겠다라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슈가 많이 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인플레이션 이슈에 시달렸는데 인플레이션 이슈에 치고는 경제 성장률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0.5%나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 표면적으로는 원자재가 폭등에 대응하겠다라고 중국 입장에서 입장을 밝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당장 긴축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미국 아까 말씀드린 연준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 중국이 전부 다 이 통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긴축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벌써. 자 그렇다는 거는 8월 15일 날 분명 제스오늘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증시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주열 총재가 분명히 하반기 금리 인상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차 대유행이 터지고 있는데 4차 대유행이 터지면 뭡니까? 재난지원금도 지금 바로 못 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면은 이 4차 대유행이 터졌을 때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한다? 그 반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3대주 다 사상 최고치가 발라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 코로나19는 제 생각에는 현재 증시에 오히려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빨리 잡히기만 한다면 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행보계를 돌려본다면은 이런 뉴스들을 취합해서 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현재 유동성에서 긴축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경제가 크게 올라간 것 같지도 않고 특히 노동시장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업 청구 수당이 늘었죠.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유럽, 중국 말 그대로 뭐 전 세계 금융을 크게 뭐 3등분 하자면은 이 국가에서 우리 먼저 긴축정책 하면은 이거 통화자금도 다 다른 국가로 새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은 왜 다 통화정책 유동성 있게 막 돈 푸는데 우리만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줄이면 우리만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코로나19를 명분 삼아서
코로나19를 명분 삼아서 현재 유럽중앙은행,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 현재 단기적으로 긴축을 밀어낼 수 있는,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날 국채 금리가 미국 올랐고, 미국의 증시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기술주들 위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죠. 뉴욕 증시가. 기술주 위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랑 기술주가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8월 15일에 잭슨 미팅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긴축 정책이 미뤄질 수 있다. 긴축 정책이 미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가 약화될 수 있겠죠. 왜? 돈을 다시 모으지 않고 돈을 그대로 푸는 정책을 유지하니까.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겠네? 우리나라 신흥국이죠. 신흥국 지수로 유입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겠네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회복회를 한번 돌려봤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식들, 삼성전자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서, 특히 실적으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이러한 쪽으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전체적인 명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을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책, 통화정책까지 확장되고,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들이 뭐냐? 바로 실적이 좋게 나타났던 업종들 위주로 증시의 방향성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만약 외국인들이 유입이 된다면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는 쪽이 아니다. 사실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오히려 조화충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오히려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번 뭐 6, 7월 달에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가 없다면 주가가 많이 무너져 내렸겠죠. 좀 개인 투자들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명분이 생겼고,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행복의 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수입이 유입된다는 거는 이제 IT,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다음 주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주간에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되 아마 나쁘지 않는 흐름이, 반등이 좀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가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사망자가 정말 급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는 것도, 검사를 워낙 많이 하는 것도 있죠.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도 다음 주부터 모더나가 또 80에서 90만 분 회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만 있으면은 그냥 하루에 100만 명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를 갖춰놨기 때문에 백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유입됐을 때 실적이 좋은 업종들, 뭐 LG, 삼성뿐만 아니라 다음에 2분기 실적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 IT 업종들이 그렇겠죠.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가 이런 업종들 위주로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게 된 이번 주 증시 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최근에 증시의 단기적인 흐름에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글로벌적인 흐름도 정말 하루하루 다르다.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단계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기간을 길게 잡고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뉴스 이슈는 이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내일 장전시장이 이제 올려드릴 거지만은, 그래서 너무 뭐 걱정을 하시면서 주무시기보다는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고, 그런 좋은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좀 체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큰 이슈 없으면 저는 내일 장전 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